안녕하세요. 저는 진로를 부탁해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메타인지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정작 시험에는 모르는 문제만 나오는 비효율적인 공부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메타인지가 없는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약점 파악이 안 돼요. 두 번째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을 못 세워요. 세 번째로 피드백이 두려워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메타인지만 훈련을 해서 집어넣으면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점 파악이 되고 대처가 되니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대체 공부에 필요한 메타인지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메타인지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저도 메타인지가 발달하지 않아서 고생한 케이스인데요. 메타인지라는 거는요, 어렵게 말하면 생각에 대한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것, 그리고 개선점까지 찾는 걸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히 공부에서는 나 이걸 잘 알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점 정도 맞으니까 이 공부는 잘해 라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시험 잘 봤어 라고 물어보면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예측한 점수랑 비슷한 점수를 맞아갖고 와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예측한 점수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맞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내가 어떤 걸 잘한다, 못한다를 아는 상태는 사실 메타인지가 아니고요. 자기객관화라 그래요. 그런데 메타인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면 그걸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문제인식 이후에 how to가 있는 상태, 이걸 메타인지라 그래요. 메타인지가 공부를 잘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실제로 제 제자 중에 서울대 간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의 지능 지수는 평범했어요. 막 멘사에 가입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전략이 좋아요. 자기가 뭐가 약한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보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결국엔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타인지가 있는 친구들이 공부머리만 있는 친구들보다 일머리도 좋아서 나중에 취직하면 이쁨도 많이 받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메타인지가 중요한 관계가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지식의 착각을 방지하고요. 실제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내가 잘 못하는 과목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취약한 과목에 시간을 더 배정한다든지 오답노트를 작성한다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약점을 커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타고난 공부머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메타인지와 성적과의 여러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요. 상위 0.1%에 속하는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의 지능지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메타인지 능력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공부머리는 유전이라는데 메타인지도 유전 아닌가요? 공부머리는 유전일지 몰라도 메타인지는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요. 꾸준히 훈련하면 누구든지 메타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법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건 공부머리와 어느 정도 상관은 있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공부머리는 그래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라고 치더라도 공부머리는 좋은데 머리 믿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공부머리는 보통인데 공부를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부에 대한 메타인지가 있는 친구들이 입시 결과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훈련하게 되면은요, 자신감도 붙고 성적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열심히 훈련을 하면은요, 자기 적성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메타인지를 기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메타인지를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실천해보고 검증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메타인지가 별로 없고 피드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들이 메타인지를 기르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었어요. 이걸 제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알았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안 살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검증하고 확실히 효과 본 메타인지를 기르는 방법 딱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치세요. 메타인지가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이라면 명상은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의력과 객관적 시선을 기르는 훈련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은요, 자신의 잡념이나 감정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자기객관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라 그러죠. 쇼츠 같은 것에 중독돼서 자극적인 것만 찾는 아이들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요. 도파민 회로를 안정시켜서 느린 학습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또 명상은 좋은 게 수행 불안이 해소돼요. 시험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에게 명상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메타인지적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유튜브 보고 배우지 마시고 정식으로 협회에서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되도록 부모님과 함께 배우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인데 그게 바로 설명하기라는 말하기 공부법이에요. 방법은 쉬워요. 지금까지 공부한 걸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선생님처럼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거울 보고 해도 돼요. 이렇게 자기가 공부한 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요, 논리가 막히는 지점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의 효과는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를 깨고요,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네가 공부한 걸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요청해 보세요. 아이는 가르치면서 메타인지를 스스로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백지복습법이 있어요. 이것도 쉽습니다. 제가 임상심리사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백지에 쭉 적어보고요. 나중에 책하고 대조해서 빠진 부분이나 틀린 부분을 채워 넣는 거예요. 빠진 부분이나 틀린 부분은 당연히 색깔이 달라야 되겠죠. 이 방법의 핵심은 인출에 있어요. 인출이 뭐냐면 예금 인출하듯이 뇌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과정을 인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인출 과정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그래야 진짜 암기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도 엉덩이 힘이 필요하죠.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출 연습을 하면 암기력이 좋아져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열심히 훈련을 하면 메타인지는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메타인지가 높아지면 자기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성적은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메타인지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